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10일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11월 15일이면 요번 60회 세무사 2차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제 이제 이 채널에다가 세무사로서의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아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때와 이제 똑같은 논제죠. 세무사로서의 직업 만족도, 그리고 세무사로서 살아온 제 경험담도 좀 같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셔야 될지, 그리고 세무사로서 이제 살다 보면은 굉장히 좀 후회될 일도 있고 만족할 일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먼저 선배로서 2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좀 마음가짐 달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40기 세무사고요. 개업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대 출신이고, 이제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저는 원래 고향이 제주도였는데, 제주도에서 개업을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육지로 나왔죠. 지금 나와가지고 경기도 부천에서 개업을 했고, 정말 아는 사람 단 하나, 일도 없는 그 척박한 오지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세무사를 이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이제 친인척 간의 그런 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좀 주위에서 많이들 도와주시잖아요. 이제 학벌로 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선후배가 끌어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친인척들, 이제, 그리고 옆에 아시는 지인들 해서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뜩이나 저도 여자였고, 지금하고 그때하고도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가뜩이나 저는 여성 세무사였고, 굉장히 젊었잖아요. 지금 제가 50 하나인데, 그때가 30대 초반에 제가 개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시각적인 면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한 20년 세무사로서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가장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서 이제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건 둘째 문제고요. 어떻게든 성장해가는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제 발전해가는 그거가 이제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존버 유명한 말이죠. 존나 버티어 뭐 그런 얘기라고 하던데, 요즘 MZ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좀 약간, 저희는 이제 X세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MZ 세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세무사로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대학교 출신이고, 저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온 사람이고, 뭐 회계학과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계학을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세무사로서의 어떤 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제가 뭐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뭐 그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대생이고 여성인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어떠한 한 인간으로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그 세무사라는 직군을 선택을 했고, 과도 이제 그거에 연관되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를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시험을 오래 공부를 했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 2차를 제가 동차에 합격을 했는데, 1차도 세무사로서의 처음 합격이었고요. 그해 바로 2차에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무사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수험 생활도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이제 현명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합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세무사 공부를 했고, 세무사 공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무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부도 조금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도 2차까지 합격을 했으면 좋았는데, 2차까지는 합격을 못하고 그냥 1차 합격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같이 공부를 병행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다른 직업, 이제 뭐 좀, 얘는 얘기를 할게요. 감정평가사였는데, 그 직업은 접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직업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 공부도 같이 했었고, 덕분에 뭐 부동산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 저의 제1 직업군은 일단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라는 이 직업이 그렇게 직업 만족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세무사로서의 그 20년 살아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사로서의 제가 이제 다리가 두 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다리는요, 세무사라는 그 직업에 담그고 있으면서 항상 한쪽 발은 들러서 이렇게 한쪽 발만 지탱을 하고 한쪽 발은 들어서 어느 직업, 어느 초점에 이 나머지 한 발을 집어 넣을까 그 생각만 했고 호시탐탐 기회를 봤어요. 그래서 항상 세무사로서의 주축이 된 삶과 그리고 세무사 이외의 다른 삶으로서의 다른 직업군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머리를 많이 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무사라는 직업을 놓지 않고 계속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세무사가 저의 제1 제1의 직업군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무사로서의 이제 삶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 이미 합격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세무사라는 직업에 관해서 뭐 어떻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세무사는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일 하는지. 그렇잖아요. 납세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납세자의 그 세무 대리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 계산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세금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요즘은 워낙 이제 그 세무 기장 그 시장이 굉장히 요즘 그렇잖아요. 막 덤핑도 굉장히 많이 치고, 그리고 요즘 AI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 세무사라는 직업은 없어질 직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납득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침을 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라질 직업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그 직업에 반드시 세무사라는 직업이 포함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사는요, 한 가지 방향만 보지 마셔야 돼요. 그게 기장만 하는 게 세무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하든 간에 변호사든 뭐 의사는 논외로 할게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전무직 있잖아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우리 직업군이, 전무직 직업군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직업과 같이 이렇게 그 방향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는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 일생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세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안에 놓였을 때,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항상 세금은 따라다니게 되어 있고, 그 세금과 병행해서 다른 일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순수 기장만 하면, 저는 기장 없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세무사로서의 그렇게 수익 금액도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렇게 세무사로서의 존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세무사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세무사로서의 버는 수입이 물론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었죠. 기장업체도 없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경기도 제주도 출신이지만 제주도에서 개업을 한 게 아니고 여성 세무사인데다가 가뜩이나 연고 하나도 없는 정말 혈혈단신으로 이 허벌판에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개업을 했고,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이제 생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끌고 나갔어야 됐고 진짜 존버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세무사로서 이제 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세무사 이외의 일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로서의 어떤 종잣돈이 모이면 그 돈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에 많이 접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취득했던 부동산이 지금 공실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주거용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전세난이다 이런 문제를 약간 접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좀 골머리를 앓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항상 사람이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으면 그 사이클이라는 걸 타기 때문에 저점이 있으면 정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어려울 때를 겪으면 이제 좋을 때도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견디고 있는데, 세무사로서 제가 종잣돈이 마련되면 항상 어떤 투자를 했었고, 그 발판을 삼아가지고 그 투자를 발판 삼아가지고 다시 더 큰 거를 영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세무사의
직업군을 제 1순위로 놓고 그 이외에 다른 직업군도 같이 병목을 한 거죠. 뭐 어떻게 투자자로서의 그런 삶도 산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50인데 50 초반인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도 이제 재산도 좀 까놓고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뭐 나는 완전 부자입니다라고, 저는 부자입니다라고는 제가 솔직히 자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단계는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버는 돈이 많진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버는 돈을 종잣돈 삼아서 투자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나가는 지출을 굉장히 많이 좀 절약을 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사로서 벌어들인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희는 정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남동생, 막내 남동생도 지금 세무사인 송대군 세무사가 저희 연세대를 다녔는데요. 그 막내 남동생도 공부를 시켰어야 됐고, 이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를 모셨어야 되고,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같이 세무사 일을 같이 사무실 운영을 하지만 같이 끌고 나갔어야 됐고, 그리고 우리의 사무실도 마련을 해야 되고, 주택도 마련을 해야 되고, 자동차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반려견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가 다견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많은 반려견들도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얘네들 먹는 거, 입는 거,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벌어들인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쓰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절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몸으로 많이 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다치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들어온 종잣돈을 그거를 알토란 같이 많이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부동산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자산이 많이 축적되면 여러분 나가는 돈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세금도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도 재산세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뭐 종부세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의 같은 거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동생들하고 같이 모아서 한 돈이니까 이제 그 친구들 앞으로도 많이 분배를 해가지고 종부세는 지금 부담을 안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음 주면 아마 지금 솔직히 굉장히 합격 소식을 내심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합격자 발표 전에 정말 잠 못 자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로서의 그런 발을 디뎌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 저보다 앞서간 선배님들과 같이 우리가 세무사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너무 낙담해서 보지만은 말자. 이 세무사라는 직업에 분명 다른 어떠한 요소를 결부시켜서 우리가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리고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자기에 맞게 그 세무사라는 직업을 체화를 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전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에게 세무사로서의 삶을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고 존버하시기 바란다라고 저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사이긴 한데요, 여러분, 세무사라는 그 직업의 그 속성상 우리 세무사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은요, 사람의 이 머리라는 거, 이 뇌는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리고 익숙한 거에 너무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익숙한 거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 낯선 거에 대해서 적응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무사를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익숙할 만한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도 겪어왔었고,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면서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변화를 굉장히 빨리 지금 와닿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미 미래는 와 있는 부분이, 미래를 막다뜨려서 그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가 왔지만 그 미래를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래를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미래를 받아들여서 이 미래를 살고 있는가? 아니 미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분명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흐름을 타십시오.
요즘 AI 시대에요. AI가 분명 우리 세무사라는 직군에는 이제 좀 안 좋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AI라는 걸 잘 이용을 하면 여러분 분명 AI와 손을 잡고 나가면은요, 여러분의 그 직업에, 세무사로서의 우리 직업에도 어떠한 이득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도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세무사인데, 요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장만 갖고 안 된다고. 여러분의 가치를 세무사로서 여러분 자신의 그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세요. 요즘은 개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그 부가가치를 높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많이 높이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을 많이 어떤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다른 부분과 협업을 해서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세무사로서의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 핵개인화 시대에 저는 정말 중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20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디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무사로서 살아오면서 점점점 그 변화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요즘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끔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이미 미래는 우리 앞에 와 있고 그 미래를 감당해서 겪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미래가 왔지만 잡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안절부절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잠재가치열 그리고 여러분의 부가가치를 많이 여러분의 몸에 많이 입히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이 변화하는 흐름에 여러분을 편수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무사로서 여러분은 성공을 하실 수가 있고 한 인간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한 70세? 그래. 나는 65세? 제 주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그랬습니다. 세무사님 이제 언니라고 그러죠. 언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언니 앞으로 일을 줄이고 일을 좀 줄이고 언니 60세 이제 60세 정도 되면 은퇴해. 65세 되면 은퇴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에게 은퇴는 없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 만약 늙으면 늙은 대로, 젊은 대로, 늙고 아프고 병약하면 이제 그게 저잖아요. 그럼 그런 저 자신을 갖고 그동안에 제 자신의 가치를 많이 업시키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그리고 이미 다가온 미래를 받아들이면서 그 흐름에 편승을 해서 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커진 저지만 이제 몸은 좀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좀 늦겠죠. 이제 몸이 좀 슬로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슬로우 움직이지만 현명하고 그렇게 커진 저를 갖고 앞으로 은퇴 없이 저는 현역에서 죽는 그 날까지 세무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 세무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세무사로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후배님들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많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핵개인화 시대에 여러분의 그 높아진 가치 속에서 그렇게 자란 자기 자신을 가지고 협업이 필요하면 저에게도 협업을 요청하시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협업을 요청을 하면서 우리 손잡고 같이 이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끔 같이 세무사로서 살아가는 그날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세무사 시험 합격 얼마 안 남았지만 그 합격자 발표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기쁘시고 이제 좀 낙방하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낙방하시면요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끝까지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시고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봐서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한 번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놓친 게 아니에요. 이미 다져졌고요. 그 다져진 여러분의 자신의 그 가치에다가 조금만 더 높이면은 여러분 다음에 반드시 합격이라는 영광을 오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